네, 교과서 97페이지의 소단원 확인 문제 풀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오. 근데 표를 보자마자 남은 P 하나가 보이네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를 써야겠네요. 통분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10분의 요까지가 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P는 10분의 1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인데요. 평균은 뭐예요? X랑 확률이랑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이렇게 해놓고 여기 곱하면 2, 여기 곱하면 10, 그 다음 곱하면 6, 그 다음 곱하면 4가 되니까요. 10분의 여기가 20,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11이 일단 평균이 되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다가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와야 되겠습니다. x제곱의 평균은 똑같습니다. x제곱 쓴 다음에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10분의 이렇게 미리 써놓을게요. 곱하면 2, 곱하면 20, 생각보다 크겠네요. 곱하면 18, 곱하면 16이네요. 그럼 더하면 10분의 이렇게 해서 20, 20하면 40, 56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은요, x제곱의 평균 구했죠. 5분의 1로 약분합시다. 5분의 이거 약분하면 5분의 28이니까 5분의 28에다가 5분의 11의 제곱이니까요. 5분의 11의 제곱을 뺍니다. 그러면요. 얘는요. 25분의 28 곱하기 5 하면 0인 40, 140 빼기 25분의 11 곱하기 11은 121이겠죠. 25분의 9, 3,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25분의 19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2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간단한 거라서요. x의 평균이 7, x의 분산이 지금 16인 상태에서 우리는 y로 표현되어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3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y라고 표현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y는 역시 x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평균은 곱하기 더하기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만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가 7이니까 생각보다 계산이 별로네요. 7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고요. 3은 통분합시다. 4분의 10이니까 4분의 5가 y의 평균이 될 것 같고요. y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또 대입하면 됩니다. y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3이잖아요. 분산은 덧셈 뺄셈에 영향을 안 끼치죠. 왜냐하면 통째로 이동하니까 흩어진 정도엔 변화가 없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 분산에는 제곱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x의 분산이 16이었으니까요. 16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y의 분산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인데요. 표준편차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3인데 그냥 원래 y의 분산에다 y의 표준편차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그대로 1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소단원 확인 문제 3번인데요.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 연습장에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요. 깨하고 콩하고 밤이 들어있는 송편이 3개, 3개, 2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깨 들어있는 송편 3개, 콩 들어있는 송편 3개, 밤 들어있는 송편이 2개, 총 8개가 있네요. 여기서 임의로 2개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하는 행동은 8C2개가 나오죠. 8C2는 8, 7 나누기 2니까요. 4, 28, 28가지가 모든 확률의 분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2개 뽑는데 여기 2개 중에 깨가 들어있는 송편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작업해야 되는 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송편에 깨가 들어있는 게요. 깨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깨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깨 2개 나올 수도 있고 깨 3개 여기 깨가 3개 있다고 3개 나오는 거 아니죠. 난 총 2개 뽑고 있기 때문에 깨 3개는 2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해야 됩니다. 깨가 하나도 안 나올 확률, 깨가 하나 나올 확률, 깨가 2개 나올 확률을 구해서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게요.
좀 무조건 8C2입니다. 무조건 8C2입니다. 무조건 8C2입니다. 근데 깨가 하나도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밑에 있는 5개 중에 뽑아야 됩니다. 몇 개를요? 여전히 2개를요. 깨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서 하나 뽑고요. 나머지 5개에서 하나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깨가 이번엔 2개 나와야 되니까요. 깨 3개 있는 데서 다 뽑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8C2가 28이었고요. 5C2는 10입니다. 8C2가 28이고요. 3C1 곱하기 5C1은 15고요. 28이고요. 3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8분의 10. 통분을 일단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산하다 보면 변화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다 더해서 1이 나오네요. 그럼 표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간 분산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 문제는 평균 분산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의 평균은요, 28로 놓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여기서 15 나오고요. 여기서 6 나옵니다. 그러니까 28분의 21, 7로 약분이 되네요. 7, 3, 28, 4분의 3. x의 평균은 일단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제 분산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분산은 여전히 x제곱의 평균에다가 x의 평균이 제곱인 거 이제 지긋지긋하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우린 그러면 x제곱의 평균만 먼저 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너무 쉬워요. 이렇게 쓰면 되죠. 곱하면요. 여전히 28 유지되고요. 여기 0, 여기 15, 여기만 차이 나네요. 4, 3, 12. 그러니까 28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요. 28분의 27에다가 4분의 3의 제곱을 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28분의 27에다가요. 16분의 9를 빼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28하고 16은 약분을 해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죠. 4, 7에 28, 4, 4, 16. 더 이상 안 되니까요. 28 곱하기 4 하면 2에다 30 올려주고 112가 통분이 될 것 같습니다. 112분의요. 얘는 28에서 112가 되려면 28에다가 4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7에다가 4를 곱해야 됩니다. 이 계산은 각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를 곱하면 8에다 20, 808. 16에다가는 7을 곱해야 될 것 같아요. 117. 그러니까 97에 64. 그러면 112에다가요. 5, 45. 약분이 또 될까요? 112분의 45 약분 안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분산은 112분의 45가 됩니다. 네, 이어서 4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y는 5x-3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래요. 이거 x를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입니다. 그럼 써볼게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5x-3의 평균이 0이고요. 이 친구 5x 다시 잠시만요. 실수했어요. 5x-3의 분산이 1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x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x로 바꿔봅시다. 5배 돼 있고요. x의 평균에다가 빼기 3한 개 0이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면 x는 3 따라서 x의 평균은 5분의 3이 일단 됐고요. 1번 이렇게 재료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분산인데 쉽죠. 분산은 마이너스 3 영역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가면요. 20 나가면 25 분산은 1이죠. 그러면 분산은 25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x제곱 포인트 x제곱이 나오면 x제곱의 평균은 항상 분산과 연관이 돼 있죠.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x의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 분산은 25분의 1 x제곱의 평균은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여기는 이거 넣으면 25분의 9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25분의 10은 x제곱의 평균이야. x제곱의 평균은 따라서 뭐가 되냐면 x제곱의 평균은 약분하면 5, 25, 5, 20 해서 5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 문제를 풀 텐데요. 5번 문제는 표를 나타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5번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5번 문제는 그냥 꼼꼼히 계산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아, 지겹다. 다소 그냥 문제 풀 과정이 복잡하게 냈구나. 이 정도 생각까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연습장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볼게요.
5번 문제 이렇게 5번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만 크게 할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정류면체. 그러니까 1, 2, 3, 4, 5, 6 적혀져 있는 정류면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가 적혀 있는 1, 2, 3, 4가 적혀 있는 정사면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류면체 주사위에서는 1부터 6까지 나오고 이 정사면체 주사위 이렇게 정사면체 주사위에서는 4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각각 하나씩 정사면체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진 겁니다. 정류면체 한 개하고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 거죠. 얘네 둘 동시에 던지면 숫자 두 개가 나와 있겠죠.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예요. 확률 변수 x 좀 많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x가 가지는 값을 모두 구해보자. 천천히 합시다. 침착해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갑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갑시다. 지금 둘이 합치는 건데요. 가장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는 거죠. 1하고 1 나왔을 때 가장 작습니다. 여기 2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4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5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6도 나올 수 있고 7, 8, 9, 10 가장 큰 게 10이네요. 6 다 하고 싶지 않지만 줄여서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할게 1 정말 좋은 문제예요. 슬퍼하지 말고 갑시다. 지금 총 경우의 수가 분모잖아요. 그럼 여기서 6개 나올 수 있고 지금 정류면체 주사위 있고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잖아요. 여기서 6가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4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분모는 다 24라고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마 평균 구하라는 문제가 있네요. 24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갈게요. 할게요. 가면 이제 2가 나오는 거는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하고 1이 만났을 때만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이 나오는 건요. 1, 2가 만났을 때 3, 1, 2가 만났을 때 3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 있을 것 같습니다. 4가 나오는 건요. 2, 2, 1, 3, 3,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3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5가 나오는 건요. 조금씩 지우면서 하는 게 좋겠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5가 나오는 거 할게요. 5가 나오는 건요. 이렇게 하나. 밑에 거부터 하는 게 선생님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하면 5. 그리고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6 나오는 거 할게요. 다른 색깔로 할게요. 6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6. 이렇게 6, 이렇게 6, 이렇게 6. 이것도 다 나오네요. 4가지. 그다음 7 나오는 거 할게요. 이렇게 7, 이렇게 7, 이렇게 7, 이렇게 7. 똑같이 4가지입니다. 8 나오는 거 할게요. 8 나오는 거 여기 살짝만 지우고 다시 합니다. 8 나오는 거 하겠습니다. 8은요. 1이 만들 수가 없네요. 그래서 2부터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8, 8, 8 이제 규칙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9 나오는 것도 1이 못하고요. 2가 9 만들 수 없죠. 이 3이죠. 그럼 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10 나오는 건 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산 과정은 있었는데요. 확률 분모표 선생님 만들었죠. 평균 구하라고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평균 구할게요. 분모는 24고요. 조금 쉬운 방법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과정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본기를 한 게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곱하면 2, 곱하면 6, 곱하면 12, 곱하면 20, 곱하면 24, 곱하면 28, 곱하면 24, 18. 계산 틀리면 안 돼요. 10. 최대한 가능한 걸 찾아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해서 30,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24. 그러면 24분의 30짜리가 4개니까요. 120 더하기 24가 되겠네요. 근데 24를 이렇게 나누면 5가 5 되네요. 이렇게 해서 1. 그러니까는 x의 평균은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단원 마무리했는데요. 본인이 풀어본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항분포와 관련된 소단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3페이지입니다. 볼게요.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데요. 확률 변수를 갖는 확률 분포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확률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x를 집어넣을 때마다 나오는 확률 함수가 나와 있는데, 45cx 이렇게 돼 있죠. 이 조합이 나오고 이런 꼴이 나오면 독립시행의 확률, 그러니까 이항분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볼게요. 정확히 맞는지 확인할게요. 어떤 걸 45번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x번 나와라. 3분의 1의 확률로 x번 나와라. 그리고 원하지 않는 3분의 2로 반대로 45에서 x 뺀 만큼 나와라.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거 x가 0부터 45번까지 내가 45번 어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0번 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45번까지 나올 수 있죠. 전형적인 이항분포 꼴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소개하고 정리합시다. 이러면 이항분포라는 걸 파악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요.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내가 하는 행동은 45, 45번이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로는 3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원하는 게 등장하고 있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평균 분산 구하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45번 하고 있는데 3번에 한 번꼴로 내가 원하는 게 등장하는 기대값입니다. 그러니까 15번 정도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 평균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분산은 45, 3분의 1 평균에다가 3분의 2 원하지 않는 것까지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게 15였으니까요. 3분의 2 곱하면 분산은 1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바로 볼게요. 100번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x번 나와라 그런 다음에 2분의 1로 x번 정확하게 반대로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2분의 1로 100번 중에 x번 뺀 거 x에서 0에서 100까지 전형적인 이항분포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총 100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1 확률로 나와. 이러면 평균은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100번을 하면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기대할 수 이렇게 쓰면 50번이 되고요. 분산은 이번에 조금만 빨리 해볼게요. 평균에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곱하면 되니까 분산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표준 편차는 루트 C는 5가 되겠네요. 바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치료약은 특정 질병 환자에게 75%를 하면 뭐냐면 100분의 75니까 25로 하면 4분의 3의 확률로 치유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4명 중에 3번, 4번 중에 3번은 치유가 된다는 거죠. 이때 특정 5명을 뽑아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A, B, C, D 이렇게 있으면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보는 거 사람들한테. 이때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볼 때 얘 너 치유될 거야? 4분의 3이야. 너 치유될 거야? 치유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독립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반복되고 있구나. 독립시행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항분포라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4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X를 우리 이항분포에서는 항상 독립시행에서는 횟수를 X로 잡잖아요. 이러면 치유된 사람의 수를 x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x가 안 나왔을 때는 본인이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치유된 사람의 수라고 잡으면 내가 원하는 건 x가 4명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5명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x는 0부터 5까지 치유될 수 있죠. 5명까지 치유될 수 있으니까 4명 이상이라는 건 4명도 치유될 수 있고 5명도 치유될 수 있는 두 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할게요. 5명 중에 4명이니까요. 5명 중에 4명이 치유될 확률이고요. 치유 확률은 4분의 3이네요. 4분의 3으로 4명, 원하지 않는 4분의 1로 1, 무조건 5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명 치유될 확률은 5C5, 4분의 3, 5명 다 치유되는 거죠. 요거 계산만 하면 좋겠네요. 계산을 하면요. 밑에가 분모가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얘는 5, 3의 4제곱은 3, 3, 9, 8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가 밑에 4개, 1개 있으니까 4의 5제곱.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024분의 1 이렇게 분모를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1024 한 다음에 3의 5제곱이니까 243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하면 1024분의
648이 계산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약분만 하면 되니까 128분의 약분 해보세요. 128분의 81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40%가 좌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좌회전할 확률은 100분의 40이 되겠죠. 좌회전이에요. 10으로 약분하면 10분의 4, 5분의 2네요. 5대 중에 2대 정도가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60대, 여러 대한테 물어보게 돼야 되네요. 이때 좌회전하는 차량의 수를 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대가 들어오면 서로 다른 60대입니다. 그러면 매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0번까지 다 물어봐야 돼요. 좌회전하니, 좌회전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다 독립입니다. 60번 다 독립이니까 여러 개의 독립을 물어보고 있을 때 확률 변수 X를 설정하잖아요. 그럼 좌회전하는 차량의 횟수는요. 횟수는 총 이항분포네요. 독립식이니까 총 60대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각각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좌회전할 확률은 5분의 2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이제 좌회전하는 평균 기대값과 좌회전하는 차량의 수의 기대값과 분산 이제 표준 편차 구하면 되겠네요. 표준 편차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균은 60 곱하기 5분의 2니까요. 12 해서 24가 되겠고요. 분산은 그 평균에다가 원하지 않는 확률을 곱하면 되니까요. 5분의 24 곱하기 3은 7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70을 구해놓고서 표준편차까지 구합시다. 표준편차는 루트 5분의 72가 되죠. 요거 유리화만 해보면 유리화하면 5분의 6 루트 10이 나오겠습니다. 표준편차 평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계산이 복잡한 4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4번 풀이 과정이 두 개인데요. 두 개 다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정 방법의 차이예요. 4번 이제 해볼게요. 네,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가능한 좌석이 80석, 그러니까 80명만 앉을 수가 있어요. 이때 어느 항공 노선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82명이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2명 이상이 없어져야지, 예약을 취소해야지 지금 항공 노선이 운영되겠죠. 예약된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을 확률이 0.0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아니죠, 0.05의 확률로 100분의 5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때 좌석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82명 이상은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지금 수연이와 혜윤이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혜윤이 방법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혜윤이 방법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혜윤이 Y라고 했는데 Y로 하겠습니다. Y가 선생님이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Y를 나는 좌석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탑승하지 않는 사람 있죠.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 탑승하지 않는 사람. 예약 취소하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람의 수를 Y라고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하면 돼요. Y가 몇 명 이상이면 되냐면요. 2명 이상만, 2명 정도까지여도 2명만이라도 안 타면 80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 탑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확률을 구할 건데요. 근데 일단은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봐서 너 탑승하니 안 하니, 탑승하니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봐서 확률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분포라는 건 이해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 탑승하지 않는 사람의 수라는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몇 명한테 물어볼 거냐면요. 82명한테 물어볼 거고요. 각각은 난 탑승하지 않는 사람의 수를 원하니까 탑승하지 않을 확률을 써야 되니까 0.05를 이렇게 쓰면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한테 물어봤을 때 0.05로 탑승하지 않겠죠. 그러면 Y가 2 이상인 확률을 구하는데 Y가 2 이상인 건 너무 많잖아요. 2, 3, 4, 5, 6, 82명까지 다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 1에서요. 이 반대는요. Y가 2 이상의 반대는 Y가 0일 때도 있고 Y가 1일 때도 있는 게 반대입니다. 그렇죠. 이항분포는 0부터 82까지예요. 그래서 P, Y가 탑승하지 않는 숫자가 0일 때, 탑승하지 않는 숫자가 1일 때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계산할게요. 1 빼기 Y가 0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82명한테 물어보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탑승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0명입니다. 탑승하지 않을 확률이 0.05로 0명, 그 다음에 0. 반대죠. 95에 95가 82 되면 되고요. 또 뺍니다. 이번에 1이에요. 82명 중에 한 명이 탑승하지 않는 겁니다.
0.05 탑승하지 않는 확률이 1명, 그 다음에 0.95가 반대로 8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 보면 0.95에 81제곱이죠. 0.95에 82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은 각자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다소 복잡해요. 계산을 해보면 답은 0. 꼭 해보셔야 돼요. 0.9207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풀이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반대로는요, 이번에는 수연이 방식을 볼 겁니다. 이번엔 수연이가 탑승하는 사람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어요. 그러면요,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봐서 82명이잖아요. 82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x를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이 변수 차이 알아야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탑승하는 사람의 수라고 잡았으니까 이 확률도 탑승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보니까 이항분포인데요. 82명한테 탑승할 거야, 안 할 거야? 탑승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중이죠. 그럼 탑승할 확률을 써야 되니까 0.95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률을 구할 건데 뭘 구할 거냐면요. 탑승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가 82명이지만 탑승하는 사람이 80명보다는 80명까지죠. 80명보다 이하가 돼야지 이게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률 어떻게 구하냐면요. 80명 이하는 너무 많잖아요. 1에서 빼기 P X가 81명 반대를 빼는 거죠. P X가 탑승하는 사람이 82명인 걸 빼면 계산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1 빼기 전체 82명인데요. 81명이 탑승하는 겁니다. 탑승할 확률 0.95죠. 81, 0.05에 1명 빼기 지금 탑승하는 사람이에요. 82명 중에 이번엔 82 다 탑승합니다. 0.95로 82명이 탑승하는 거고 0.05에 그거는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하고 보면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풀이 변수 설정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해석 과정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문제 같습니다. 그럼 답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꼭 계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항분포 소단 확인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10쪽 110쪽 소단원 확인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평균이 3, 표준 편차가 2, 당연히 맞는 소리. 그리고 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정규분포라는 그래프 낮으면서 이렇게 돼 있다. 근데요, 선생님 얘기했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봤을 때 이 검은색이 지금 평균에 몰려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볼게요. 얘가 표준 편차가 더 크죠. 이 그래프는 정규분포보다 크면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몰려 있지 않은 거예요.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으면서 양쪽으로 퍼져 있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항분포를 따르는 x가 근사적으로 이렇게 간다. 흔히 말했죠.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으면요.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바뀌고 표준 편차만 잘 구해서 넣으면 됩니다. 얘의 평균은요. 10 곱하기 얘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평균은 5가 맞고요. 10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곱하면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5가 분산이니까요. 표준 편차는 지금 틀렸죠. 지금 분산이 2.5인 겁니다. 분산이 2.5. 근데 2.5의 제곱을 써놨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표준 편차가 2.5인 것처럼 써놨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돼요. 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분포인데요.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확률이 같으니까 당연히 대칭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중간에 있는데 지금 2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같은 넓이를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입니다. 이렇게 대칭. 그럼 큰 게 여기가 20, 작은 게 10 확인해 볼게요. 20보다 큰 쪽이랑 10보다 작은 쪽이랑 대칭으로 해놓으니까 맞잖아요. 그럼 중간에니까 20 더하기 10에 나누기 2한 게 m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m은 15가 되겠네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x랑 z랑 어떻게 왔다 갔다를 잘 하는지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요.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데 0.2417 확률이 나와 있는데 그때 x랑 관련된 걸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설정하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요. 지금 x 이렇게 돼 있을 때 x랑 z랑 왔다 갔다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확률을 알려주는 건 z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에 해당하는 k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잘해야 됩니다. 여기 평균이 지금 100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95에서 여기 K까지입니다. 이만큼을 원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또 그 그림이 오른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왼쪽까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 Z로 먼저 바꿔봅시다. K에다가 평균 100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고요. Z로 바뀌는 중이에요. 95에도 평균 100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할게요. 얘를 그냥 네모라고 설정할게요. 힘드니까. 네모다 Z,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Z가 네모로 바뀌고요. 95는 마이너스 0.5로 바꿔놓은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가 0.2417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하는 거 힘드니까 대칭해서 이동합시다. 여기는 이제 Z가 0.5가 되겠죠,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대칭해서 넘어옵시다. 그러면 여기가 K였으니까 이쪽은, 여기가 네모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네모 될 것 같아요. 이때 지금 이 넓이가 0.2417인 상태입니다. 여기 이해되나요? 여기가 네모, 여기가 0.5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요, 뭐냐면요. 지금 일단 알아야 되는 게요. 여기가 Z가 0이잖아요. 그럼 여기 요 넓이는요. 0에서 0.5까지 Z니까요. 2분의 1까지예요. 책의 거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0.5면 여기가 0.1915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 알려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만큼, 다시 파란색으로 할게요. 우린 또 0에서 요만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 둘이 파란색 이렇게 해볼게요.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합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둘이 더하면 되죠. 더하면요 2, 그 다음에 넘어가면 3, 그 다음에 합치면 3 더하기 2니까 0.4332입니다. 0.4332예요. 0.4332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는지 선생님 알고 시작할게요. Z가 1.5까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0에서 여기 0에서 여기 파란색 여기까지가 지금 마이너스 네모라는 게 얼마였던 거예요? 1.5까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네모는 1.5였던 거예요. 네모는 마이너스 1.5인 거죠. 그럼 네모 우리 구했죠? 10분의 K-100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넘어가면요. K-100은 마이너스 15. K는 1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서 실수한 게 있나요? 마이너스 네모가 1.5, 네모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잘못했죠. 계산 마지막에 잘못했어.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답이 85고, 100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를 만나면 답은 8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ABC 수학 성적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되어 있네요. 옳은 학생 찾아봅시다. A 학교의 평균 성적은 B 학교의 평균 성적과 같아. A 학교와 B 학교의 평균 성적은 전혀 다른 쪽에 있죠.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우고 할게요. A 학교의 표준 편차보다 C 학교의 표준 편차가 더 크지. 그럼 반대로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A와 C가 있으면 지금 A는 몰려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C는 몰려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A가 표준 편차, 몰려 있는 A가 표준 편차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C 학교가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다시요. B 학교의 성적의 표준 편차와 C 학교의 성적의 표준 편차는 같다. B와 C는 지금 높이가 다르죠. 틀린 말입니다. C 학교의 평균 성적은, 평균 성적 여기 있죠. C. A 학교의 평균 성적 여기 있으니까 더 크다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미와 희태가 맞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121페이지에 있는 소단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정규분포 200에 20의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n이 100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다. x가 모집단은요 200의 20의 제곱이다. 근데 n이 100이니까 x바는 n이고 당연히 200이고 여긴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10 나누기 2하면 2의 제곱이야. 이렇게 바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x바의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x바의 평균은 200이야.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을 구하라 했는데 x바의 표준 편차가 2니까 분산은 제곱인 4야.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아까 전에 구했으니까 2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알아야 될 당연히 z로 바꾸는 방식은 z로 바꾸고 여기 있던 198에다가 나 x바를 하고 있죠. x바의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z로 바꾸려면 평균 빼고 표준편차 2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z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요. x바의 평균은 원래 평균, 모평균하고 똑같아. 그리고 x바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이 정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번은 조금 길어서 연습장에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할까요? 2번 문제 바로 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정규분포 2번 문제 요거 맞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x바를 하자. x바의 확률 문제네요. 그럼 당연히 x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x바로 푸는 문제니까 x바로 변환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지금 n인 걸 다루고 있고 x바로 바꾸면 n은 27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2 이렇게 해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26에서요. 우리는 x바가 28까지가 0.9876인데 지금 확률 구하는 문제인데 z가 안 나와 있잖아요. z가. 그럼 이건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것 정도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26에다가요. 우리는 평균 27 여기 있는 거 쓰는 거예요. 27 빼고요. 표준편차 루트 n분의 2로 나눠주면 z로 바뀌고요. 다시 28에다 평균 27 빼고요. 루트 n분의 2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0.987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역수 취하면요. 2분의 루트 n 되고요. z는 2, 그 다음에 z는 여기는 1이고 역수 취하면 2분의 루트 n이 되네요. 얘가 0.987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z 중간이 0이고 대칭이죠. 2분의 루트 n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z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가 0.9876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만 잘하니까 이 반이 0에서 2분의 루트 n까지가 지금 0.4938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교과서 맨 뒤에 있는 책을 찾아보면요. 0.4938 되게 하는 z값은 z는 0에서 z가 2.5까지가 0.4938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얘가 2.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2분의 루트 n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n은 5, 그래서 n은 25가 되겠습니다. 네, 소단어 확인 문제 3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길어서 연습장에다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테니스공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할게요. 정규분포 58에 0.5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25개를 뽑고 있네요. 25예요. 그럼 미리 좀 써놓고 시작합시다. x번은 58에다가 루트 n이 5니까요. 0.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때 x바가 k보다 클 확률이 0.02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z에서 확률을 구하는 걸 z로 바꾸고 k에다 평균 58 빼고요. 표준 편차 0.1로 나눠준 게 0.0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이제 0.025에 해당하는 개념을 찾아야 되죠. 0에서 이렇게 합시다. 다 데리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 네모라고 하고요. 네모까지가 지금 네모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지금 0.025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건 당연히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을 구해보면요. 0.597475네요. 이게 0.475인데 지금 표 맨 뒤에 찾아보면요. 지금 475는
1.96까지가 0.475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이 1.9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1분의 k-58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 있죠? 이게 1.96이 됩니다. 그럼 k-58은요. 얘네로 넘어가면 0.196 따라서 k는 58.196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갈게요. 4번은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정규분포 따르는 게 있는데요. 4인 표본, 크기가 4인 걸 꺼내면 x바라고 부르겠대요. 그러니까 x바는요. 크기가 4니까 평균 동일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y바라는 게 등장하는데 표본 9를 9개를 뽑는 거래요. 그러면 원래 있던 거에서 10에다가 9개니까 루트 n은 3이죠. 여기다 나누게 하면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x는 당연히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원래 있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x랑 x바랑 x바의 분포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넓게 퍼질수록 표준 편차는 크고 이렇게 중간에 모일수록 편차가 작은 거죠. 모여있으면 편차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x바, y바 보면은 x가 표준 편차가 가장 크잖아요. 1,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지울게요. 여기서 뭐냐면 지금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요게 지금 디귿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그 다음이니까 x바. 그 다음에 디귿이 기억이죠. 기억이 가장 몰려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y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소단원 이제 126쪽 교과서 126쪽에 있는 소단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안 나와 있는데 미리 원래 교과서 맨 뒷페이지 보면서 해야 되지만 모평균의 추정에서 가장 흔히 쓰는 거지만 암기하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항상 주어질 거예요. 일단 요거를 선생님이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1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100인 걸 추출해서 평균이 70이었다. 그러면 100개를 꺼내서 확인했더니 평균이 70이니까 꺼낸다가 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x바가 70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추론할 때로 당연히 무평균은 70보다 약간 크고 70보다 약간 작은 데 들어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추정을 할 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x바는요. x바는 n 당연히 평균 그대로 있고요. 225를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야 되는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얘 자체가 제곱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15의 제곱이니까 시그마는 15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나는 100개 뽑고 있으니까 루트 n 10분의 1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1.5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모표준 편차가 5라 그랬는데 모표준 편차는 15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쓸까요? 95% 신뢰 구간은 나 평균이 70보다 약간 클 건데 95니까 Z가 여기 있는 거 1.96 마이너스 1.96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는 1.96개의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5 그리고 여기는 70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5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요거 직접 구해보면 72.94 67.0406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99%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라 했잖아요. 여기다가 풀게요. 3번은 똑같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 m은요. 70보다 약간 큰데요. 지금 99%니까 99는 해보면 Z가 2.58 마이너스 2.58이죠. 그러니까 2.58에다가 X바의 표준편차 1.5 그 다음에 70 마이너스 2.58 X바의 표준편차 1.5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1.5 맞죠? 이렇게 그러면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3번은요. 길이 구하랬잖아요. 2 곱하기 요거 둘이 사라지고 2.58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7.74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2번, 3번은 맞는 거예요. 그럼 바로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연습장 해놨는지 확인 좀 합시다. 2번 안 해놨네. 그냥 바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어느 광어 양식장에서 키우는 광어의 무게는 묘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전국을 따른다고 한다. 모르니까 이렇게
모집단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6마리 꺼낸다. 16. 그러면 x반은 당연히 m, 루트 n이 4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죠. 평균에 99% 신뢰도를 구했어요. 99는 지금 위에서 2.5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z가 2.58 마이너스 2.58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평균 m은요. 내가 구한 지금 표본 평균이 지금 없는 상태죠. 표본 평균이 없어요. 실수했네요. 지금 16마리를 꺼내서 구했던 평균이 2.3이니까 x바 2.3 이게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 시그마는 4분의 시그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2.3 빼기 2.58개의 로테분의 시그마는 4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얘가 지금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다고 놓고 그냥 단순 계산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건전지 얘기인데요. 이건 계산이 조금 있어서 연습장에다 풀도록 할게요. 어느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건전지의 수명은 무표준 편차가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원래 건전지 수명은 정규분포인데 평균은 모르고 무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 자체가 25예요. 조심해야 돼요. 5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고 99%로 추정한다는데 선생님 지금 99%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2.58 0.99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길이가 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적어도 몇 개의 건전지를 조사해야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몇 개를 꺼내는지 모르니까 지금 크기는 몇 개 표본의 크기는 모르는 상태고요. x반은요.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 n분의 25의 제곱 이렇게 쓰고 우리 실내 구하는 길인데 실내 구하는 일단 먼저 세팅해 보면 99니까 z가 2.58에서 마이너스 2.58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모평균 m은 내가 구한 평균이 없죠.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2.58개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25 여기다가 x바 빼기 2.58개의 루트 n분의 25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길이는 여기서 여기를 뺐기 때문에 2개의 2.58개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게 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5시간 이하 되게 해줘. 이렇게 되면요. 요거 약분해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1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을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5.8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25.8에 그 계산은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루트 n에 제곱을 하면 이제 n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25.8에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65.64가 나와서요. 따라서 이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n은 66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거 이제 마무리할게요. 4번 문제 보면 모평균 추정의 문제인데요. 신뢰 높을수록 신뢰관의 길이는 짧을수록 자료를 분석이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알아두는 거 확인하세요. 프린트해서 해줬어요. 신뢰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신뢰도는 확률이잖아요. 이렇게 Z값이 있을 때 신뢰도는 확률인데 신뢰도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 구간의 길이는 넓어지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구간의 길이는. 그래서 신뢰 상수도 커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볼게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래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이 확률은 커져야 되니까 옆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길이는 길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이에요. 신뢰도가 일정하면 이렇게 지금 확률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Z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 상수가.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돼 있죠. 2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를 짧게 하려면 크기를 더 키우면 되는 거예요. 조사하고 싶은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26쪽의 소단